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요소 중에 이 치아 건강이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렇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치아 건강과 특히 노년에서의 건강에서는 치아가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강조를 안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구강노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년의 구강노쇠, 나이가 들면서 씹고 삼키고 말하는 기능이 복합적으로 떨어집니다. 구강노쇠가 진행이 되면 잘 먹지 못합니다. 씹질 못하기 때문에 잘 먹지 못해서 영양부실이 오고, 영양부실이 오면 근육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신체 쇠약으로 이어져서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구강노쇠가 오면은 말이 어눌해지고 잘 씹지 못하다 보니까 모임에 자꾸 못 나가게 되고 사회활동이 줄고 사회적 고립이 되면서 우울증이 증가됩니다. 또한 구강염증, 치주염을 비롯한 잇몸병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만성질환과 심혈관 질환 악화를 시키고 이것이 뇌에까지 올라가서 인지 기능도 떨어뜨려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이 나이가 들수록 치아의 개수가 떨어집니다. 잔존 치아 20개. 이것이 건강 가이드라인입니다. 잔존 치아 20개란 잔존 치아가 20개 미만인 비율이 65세 이전에는 11%인데 65세에서 74세까지는 40%로 올라갑니다. 75세 이상은 60% 이상이 잔존 치아가 20개 미만입니다. 치아 수가 적으면 구강 건강에 절대적인 악조건이 되고 영양부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잔존 치아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치매 7대 위험인자라고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잇몸병입니다. 치주균이 혈액을 타고 뇌에 도달해서 알츠하이머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올리고 이것이 기억력을 저하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치아는 치아를 잃게 되면 잘 씹지 못하고 씹는 행위가 뇌의 건강에 직결입니다. 씹지 못하면서 뇌의 자극도 줄어서 뇌의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연구 결과에 명확한 사실인데 70대 이상의 평균 치아수, 치매가 아닌 사람은 15개 이상, 치매가 의심이 되거나 치매인 사람은 10개 미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강 가이드라인에 잔존 치아 20개 이상의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요즘 일부 치과 중심으로 자기 치아 살리기 운동이라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치아를 살려서 노후까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전신 건강, 뇌 건강에 직결이 됩니다. 작은 일례로 제가 진행하는 전문 치유 힐링 병원의 기술 제휴를 위해서 스위스에 있는 파라셀서스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프스 산 속에 유럽의 부유한 사람들이 만성질환을 치유하러 들어오는 데입니다. 전통적인 치유보다는 자연 치유를 통해서 만성질환을 치유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특이하게 느낀 것이 의사의 구성 중에 30%가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치과 의사가 30%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치아의 건강을 그렇게 중시합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본보다는 유럽이 훨씬 더 옛날 전통적입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입원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치아에 금속성 이물질을 많이 붙인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이 치아가 중요한가? 그 이후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우리 모두 최소한 나이가 70, 80이 돼도 잔존 치아를 20개 이상 가질 수 있으면 거의 질병의 걱정 없이 장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년기의 치아 건강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양을 공급할 수 있고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고 뇌 기능에 영향을 주고 사회성에 영향을 주고 모두의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건강관리의 핵심 중에 자극과 회복의 반복, 긴장과 이완의 반복, 이 반복을 통한 균형을 조절함, 이것이 건강관리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문제를 한번 봅시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호메시스라는 원리인데, 호메시스란 적은 양의 자극, 독성, 스트레스는 오히려 몸의 방어체계 면역력을 자극을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해를 봅시다. 운동은 그 근육을 손상시키면서 근육이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자극을 안 주면 근육은 점점 쇠퇴합니다. 자극을 통해서 손상을 주고 회복을 하면서 근육이 더 강하게 되는, 이게 근육 운동입니다. 과하면 해롭지만 적당히 반복하면 건강에 필수 조건이 됩니다. 또한 단식이 있습니다. 적게 먹는 것은,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은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단식을 하면은 세포의 자가포식 기능, 손상된 세포나 노화세포를 스스로 잡아먹는 기능, 자가포식 기능과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목욕하면서도 자주 느끼는 것이 열과 냉의 자극, 가만히 있는 것보다 냉탕에 들어갔다 열탕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몸, 피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를 보면은 적당한 도전과 목표는 뇌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도전과 목표 지향이 없으면은 뇌가 자극을 못 받아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로 그냥 지속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런 도전과 자극이 있으면서 또한 쉼을 통해서 회복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회복 시간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해로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균형의 핵심은 자극을 주고 다시 회복을 하고 자극과 회복의 사이클 만들기입니다. 운동도 스트레스도 단식도 자극을 줬다가 회복을 하고, 이런 자극과 회복의 사이클입니다. 적절한 독은 나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 중요한 건 자극과 회복의 리듬입니다. 그럼 과연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극, 스트레스, 호메시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목욕하고 맛있는 거 먹고 툴툴 털고 금방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자극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각자 느끼고 감당하는 수준을 자기 스스로 찾고 그 균형을 계속 자극과 회복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듦과 편함의 사이, 힘든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편한 걸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이 생깁니다. 힘듦과 편함, 귀찮음과 안락함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이 몸 관리의 또 하나의 축입니다.